안녕하세요, 친구들. 6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학년 1학기 국어 수업의 첫 번째 1단원은 비유하는 표현이에요. 비유하는 표현은 글을 쓸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글쓰기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들입니다. 여러분들 시를 가지고 활동하게 될 텐데 다양한 비유하는 표현을 배우면서 이번 단원에서 국어 실력을 쌓기 바랍니다. 항상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고 중간중간 멈추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 공책에 또 교과서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원의 비유하는 표현 첫 번째 시간에는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퀴즈를 한번 맞춰볼게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사람들의 피부색처럼 다양한 색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처럼 다양한 색을 가졌습니다. 살구색도 있고 또 흰색, 검정색도 있고 아마 그렇다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힌트. 요즘 사람들은 나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다면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겠죠? 요즘 사람들, 특히 요즘 사람들이 어디든지 함께 다니는 다양한 색을 가진 것. 혹시 알겠어요? 세 번째 힌트 보시면 알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입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 네, 바로 네, 마스크입니다. 자, 지금 마스크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수호자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피부색처럼 다양한 색을 가지기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는 애완견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자, 바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다 비유하는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무언가 아까 우리 마스크를 해봤잖아요. 마스크를 표현하는데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했었죠. 마스크는 수호자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자. 그래서 수호자는 원래 이제 사람이잖아요. 수호자, 자니까 사람 자자거든요. 근데 마스크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하기도 하고요. 마스크의 색깔을 사람들의 피부색에 빗대어서 선생님이 또 표현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뭐뭐처럼, 뭐뭐 가치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뭐는 뭐뭐다라고 쓰기도 해요. 한번 자세한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 코로나19는 암처럼 무서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암처럼. 우리 코로나에 걸렸을 때 폐에도 아주 심각한 질병이 온다고 하는데 물론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심각하게 어려워졌던 분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을 가지셨던 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19는 감기 같이 쉽게 치료되기도 한다. 네, 맞아요.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 심각해지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감기처럼 잠깐 열이 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뭐뭐는 뭐뭐다. 벚꽃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라고 선생님이 표현을 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마스크는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수호자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벚꽃을 신호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벚꽃과 신호 이렇게 표현하는데 1번과 같이 표현한 것을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2번과 같이 표현한 것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1번과 같이 표현한 것을 직유법, 2번과 같이 표현한 것을 은유법이라고 해요. 아주 대표적인 비유하는 표현의 방법이죠. 비유하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색깔, 냄새, 또 만졌을 때 어떤 느낌, 촉감이겠죠. 또 크기, 소리, 있었던 일 등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참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솜털처럼 부드러운 강아지 털이라고 해서 솜털과 강아지 털의 느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즉 이러한 것들에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색깔의 공통점, 냄새의 공통점, 느낌의 공통점, 크기의 공통점, 소리에서의 공통점, 또 있었던 일 등에서 공통점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그것을 다른 것들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솜털과 강아지 털의 느낌을 비교했겠죠. 또 사람을 비유할 때도 또 참고할 점이 있는데 사람의 키, 몸무게, 목소리, 옷, 냄새뿐 아니라 그 사람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계절, 또 시간, 혹은 사건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오카리나처럼 목소리가 아름답다. 지금 선생님 듣는 목소리 아름답죠? 그래서 선생님의 목소리를 오카리나의 소리와 공통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오카리나처럼 목소리가 아름답다. 그래서 이렇게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뻥튀기라는 시를 보면서 여기에 비유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네, 뻥튀기. 뻥이요, 뻥!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비가 날아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한방눈이 내리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폭죽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비유하는 표현.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나요? 선생님 표시해 볼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뭐뭐처럼 나왔잖아요. 그죠? 봄날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답게 뻥튀기가 이렇게 튀겨지고 있는 것. 또 나비가 날아갑니다. 실제로 뻥튀기가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하얀 나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방눈이 내린다. 네. 뻥튀기가 이렇게 팡 퍼졌다가 땅으로 수수수 떨어지는 모습이 한방눈이, 흰눈이 내리는 것 같다라고 한 거고요. 또 폭죽입니다. 뻥튀기 이렇게 터지는 모습이 폭죽처럼 느껴진 거죠. 자, 또 다른 부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얀 연기 고소하고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새우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아니야.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옥수수 냄새입니다. 자, 과연 여기는 또 어떤 비유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네, 바로 이렇게 많아요. 가을날 메밀꽃 냄새가 납니다. 네, 메밀꽃 같은 냄새가 나는 거죠. 또 새우 냄새가 납니다. 새우 냄새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새우처럼 고소한 냄새가 나는 얘기죠. 또 멍멍이 냄새가 납니다. 이게 멍멍이는 이 멍멍이 이렇게 털에서 나는 멍멍이에서 나는 냄새가 또 있거든요. 또 옥수수 냄새입니다. 옥수수처럼 고소한 냄새인데 바로 여기 고소하다는 것의 공통점들을 모두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유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뻥튀기 읽었으니까 질문 만들기 해볼까요? 네,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림에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찾았을 테지만 뭐 뻥튀기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새우도 있고 멍멍이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죠?
뻥이요를 왜 진하고 구불구불하게 표현했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는 좀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하게 또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불구불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림에 나타난 소녀의 감정은 어땠을까? 네, 우리 교과서 그림에 나타난 여학생의 표정을 보면 감정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글과 관련된 질문도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표현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뻥튀기겠죠. 네. 두 번째는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뻥튀기를 튀기는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네, 여러분들 아마 봤을 거예요. 시장 같은 데 가면 많이 있고요. 가끔씩 축제 같은 곳에 가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곳을 봤을 때 뻥튀기가 터지는 아름다운 모습, 또 그 고소한 냄새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림과 관련된 질문도 가능하고요. 글과 관련된 질문도 가능한데 여러분도 다양한 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하는 표현 우리 아까 찾아봤는데요. 봄날 꽃잎, 뻥튀기가 사방으로 날아가는 모양을 봄날 꽃잎으로 표현해서 뻥튀기가 봄날 꽃잎처럼 하늘에 흩날리기 때문에 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나비나 한방눈, 폭죽으로 표현을 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소복하게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비, 한방눈, 폭죽과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또 고소한 뻥튀기 냄새, 뭐에 비유했었죠? 세 가지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메밀꽃 냄새, 새우 냄새, 멍멍이 냄새, 옥수수 냄새. 아, 네 개네요. 네 개. 메밀꽃의 냄새도 고소하고 새우의 냄새. 새우 아마도 이제 뭐 새우깡, 네. 구운 새우를 말하는 거죠. 생새우가 아닌 살아있는 새우 말고 구운 새우 있어요. 또 멍멍이 냄새. 아마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은 그 강아지 털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 고소하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냄새가 좀 있어요. 특유의 냄새. 그다음 옥수수 냄새. 옥수수 이렇게 구웠을 때 나는 냄새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비유했냐면 고소하기 때문에 또 달콤해서 이렇게 메밀꽃, 새우, 멍멍이, 옥수수 이런 것들이 빗대어서 뻥튀기 냄새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또 사물에 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뻥튀기를 나비에 표현했잖아요. 이유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비슷해서. 뻥튀기는 원래 이렇게 그 옥수수 알맹이 또는 쌀알이 이렇게 막 부풀려져 가지고 크게 돼서 다른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비도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들 완전 다른 모습이죠. 이런 것들에 비유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솜사탕에도 비유를 했는데 뻥튀기를 솜사탕에 비유하는 까닭은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하는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실 솜사탕 만들 때 그 설탕을 살짝 녹이면서 거기 실로 바뀌거든요. 실로 바뀌면 그것들 나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커다랗게 만드는데 실제로 이만큼 커다란 솜사탕이지만 실제로 설탕은 한 숟가락밖에 안 들어갑니다. 아주 요만큼 요 정도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뻥튀기도 이렇게 커지는 의미에서 솜사탕에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이제 비유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 붙임 딱지가 있는데요.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 하나를 붙이는데 붙임 딱지 이런 게 있어요. 가족이 서로 이렇게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선생님은 해봤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가족은 언제나 밝게 웃어요. 꽃처럼 꽃의 아름다움과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선생님이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요. 우리 가족은 또 이렇게 이불입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을 이불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표현들 찾아보시고 친구들의 표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마칠 건데요. 교과서 34페이지부터 35쪽 활동 꼭 마무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잊지 말고 교과서 기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